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러스트의 여러 기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렌드 효과를 이용해서 이렇게 생긴 개체들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블렌드 효과는 내가 정해놓은 그 거리 안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일정한 숫자로 복제를 하는 기능인데요. 먼저 이렇게 세로 대지를 만들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원을 그릴 거예요. 원을 그릴 건데 왼쪽 툴바에서 원형 도구를 선택해서 Shift를 누른 상태로 쫙 그려줄게요. 지금 얘가 속에 하얀색으로 칠해져 있고 선이 검은색인 상태죠. 선 색깔을 없애주고 속의 색깔을 그레이디언트 기능을 넣어서 이렇게 그라데이션 효과가 나오게끔 색칠을 해줄게요. 그리고 주황색이랑 이거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런 청록색하고 한번 섞어서 해봤어요. 그리고 각도는 뭔가 지금 0도잖아요. 120도 정도로 할게요. 120도 정도가 이게 비스듬하니 예뻐요. 아무튼 얘를 하나를 먼저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 해줄게요. 이렇게 복제를 시켜준 다음에 얘네를 전체 선택을 할게요. Shift를 누르면서 이렇게 클릭을 2개를 해도 되고 블렌드 들어가서 블렌드 옵션 근데 여기서 처음 매끄러운 색상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정된 단계를 누르시고 300 네, 뭐 이거는 여러분들 취향껏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들기 누르시면은 이렇게 그냥 쫙 이어져요. 이게 지금 속에 300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요런 효과인데, 요런 기능인데 요거를 이용해서 한번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 다음은 이렇게 만든 걸로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여기 페인트 브러쉬로 대충 최대한 매끄럽게 그냥 뭐 아무런 선이나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한번 해봤어요. 크기를 대충 뭐 잘 보이게 해주고요. 얘네 2개를 같이 선택할 거예요.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같이 선택을 해도 되고 Shift를 누르면서 선택을 해도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2개가 선택된 상태에서 오브젝트, 그리고 블렌드, 그리고 스파인 바꾸기를 눌러주면 짠! 이렇게 바뀌어요. 이게 스파인 바꾸기 기능을 사용해서 블렌드 효과를 응용한 결과물입니다. 이렇게 블렌드 효과랑 스파인 바꾸기를 사용하면 되게 많은 응용을 할 수 있어요.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아까 무브를 만들어 볼게요. 네, 무브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요거 브러쉬로 하지 않고 다시 동그라미로 색깔을 새롭게 해가지고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색깔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약간 이게 푸르스름으르한 느낌으로 한번 해볼게요. 각도는 이번에는 한 45도 정도? 네, 45도 정도로 똑같이 복제를 해줄게요. 이번에는 조금 얇게 만들었어요. 글씨를 만들 거라서. 그리고 2개 같이 선택해서 오브젝트, 블렌드 만들기. 일단 블렌드 옵션을 300인 거를 확인하고 만들기 해줬어요. 이제 얘를 글자로 스파인 바꾸기를 할 거예요. 먼저 브러쉬를 선택하신 다음에 글자를 써주세요. 일단은 글자를 쓸 때는 한 번에 써야 됩니다. 끊어지지 않게. 최대한 뭐 그렇게 써주는 편이 좋아요. 무브 뭐 2번씩 써도 됩니다. 상관없는데 저는 그냥 편의를 위해서 한 번만 쓰면 되는 단어를 골랐습니다. 지금 이게 그럼 어쨌든 브러쉬로 만든 글자가 브러쉬로 만든 선이 4개잖아요. 그래서 이 스파인 바꾸기 할 블렌드 효과를 씌운 요 개체들도 4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씩 같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M하고 요 블렌드 효과 씌운 거 하나 하고
그리고 스파인 바꾸기 누르면 이렇게 하나씩 바뀝니다. 스파인 바꾸기. 그러니까 제가 그 그린 자국대로 얘가 바뀌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또 같이 선택해서 블렌드, 스파인 바꾸기. 이런 식으로 무브라는 글자를 만들어줬어요. 이거는 글자가 되게 입체적이어서 이렇게 좀 4개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뭔가 느낌이 더 좋아요. 선을 그을 때는 최대한 매끄럽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어요. 이번에는 블렌드 효과를 응용해서 아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의 개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브러쉬로 선을 대충 2개를 그려줄 건데 이렇게 뭐 아무렇게나 곡선이어도 되고 직선이어도 돼요. 그냥 매끄럽게 슥, 네,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아니다, 조금 더 매끄럽게. 이게 은근히 이렇게 브러쉬로 하셔도 되고 펜툴을 사용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브러쉬로 했습니다. 위치를 적당히 하나를 잡아주고 얇기는 되게 얇게 할게요. 되게 얇기는. 그리고 하나를 더 그어주는데 좀 위치에 차이를 둔 상태로 둘이 딱 봐도 다르게 생겼구나 싶을 정도로 그려주고, 그리고 이 선의 색깔을 바꿔줄 거예요. 지금은 검은색이잖아요. 얘를 그라디언트 효과를 줘서 색깔 역시 또 여러분 마음에 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살짝 귤색에다가 보라색. 네. 그럼 이렇게 선이 지금 그라데이션이 들어갔죠. 얘도 똑같이 넣어줄게요. 이 색이랑 똑같이 넣어줍니다. 똑같이 넣으려다가 조금 다르게 틀었네요. 네. 똑같이 하셔도 되고 다르게 하셔도 됩니다. 얘네 둘 역시 같이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블렌드 옵션에 먼저 들어가 주세요. 한 120 정도? 이거는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기 누르면 이런 느낌이 납니다. 또 굉장히 입체적인 느낌이 나죠? 쫙 늘려가지고 빈 공간이 없게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블렌드 효과가 도형으로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선으로도 할 수 있고 되게 알아두면은 디자인할 때 쓸모가 많은 기능이에요. 이런 느낌입니다. 어쨌든 얘가 이 돼지의 사이즈에 맞게 잘려서 나올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옵션을 180? 완전 더 촘촘하게 해볼까요? 또 이렇게 촘촘하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얼만큼 촘촘하게 하느냐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A와 B 사이에 얼마나 촘촘하게 많은 숫자의 양이 들어가느냐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블렌드 효과 2번째 응용으로 스트라이프 무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왼쪽 툴바에서 네모를 선택해서 조금 한 요 정도 두께로 역시 그라데이션을 줘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약간 푸르딩딩하게 해볼게요. 또 살짝 진한 파랑? 그냥 파랑하고 약간 채도 낮은 파랑, 이 정도. 요거를 이렇게 위아래에다가 이렇게 놔주세요. 또 같이 선택을 해주고 오브젝트
그리고 블렌드. 이번에는 한 40개 정도로 해볼게요. 40개로 하니까 다 채워지네요. 이거보다 적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15? 만들기 한번 해볼게요. 네, 한 요 정도 됐네요. 근데 저는 조금 더 넓게 해볼게요. 간격을 한 10 정도로. 그래서 만들기 하면은 만들기. 완전 스트라이프 무늬가 만들어졌죠. 이거를 응용해도 되게 괜찮은 포스터라던가 혹은 뭐 브로셔라던가 되게 괜찮은 디자인들이 나올 것 같아요. 아니면 뭐 까만색으로도 해볼 수 있고요. 색깔은 여러분들 취향껏 한번 만들어 보세요. 다음은 이렇게 글자를 모양 안에다 집어서 찌그러뜨리는 둘러싸기 왜곡이라는 기능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대지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대충 체크해주고 이렇게 만들었으면은 먼저 모양은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하셔도 돼요. 저는 동그라미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선은 없게 하고 요거 칠의 색깔을 그냥 아무렇게나 해주세요. 눈에 띄는 색깔로. 쉬프트 누른 상태로 이렇게 정원을 만들어줍니다. 대충 위치를 잡아주시고요. 만들어졌죠? 그리고 여기다가 물방울 브러쉬 도구로요. 그냥 페인트 브러쉬 도구 말고 물방울 브러쉬 도구로 여기다가 선을 그어줄 건데 일단 레이어를 새로 하나 만들어주고 색깔은 검은색으로 잘 눈에 띄게 여러분들 마음대로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는 뭐 곡선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요 지금 어떤 거냐면 제가 선을 2개를 그림으로써 이 원은 3등분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등분, 한 등분, 한 등분에 글자를 넣을 거예요. 얘를 전체 선택을 해주세요. 컨트롤 A를 눌러도 되고 이렇게 드래그를 해도 되고 네, 아무튼 이 상태에서 패스파인더 만약에 패스파인더가 없으면 위에 윈도우 창에 보시면 있습니다. 패스파인더를 보시면 여기 2번째 로고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눠져요. 지금 얘가 이렇게 하나 나눠진 거예요. 보시면은 이렇게 한 덩이씩 나눠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레이어 창에서도. 일단 또 새로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여기다가는 이제 텍스트를 쓸 거예요. 지금 얘가 3덩이니까 텍스트를 3개를 쓰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 문장을 3개로 나눠서 이렇게 썼거든요. 일단 글씨체 뭐 원하는 걸로 하시고 근데 이거는 살짝 두꺼운 글씨체가 예뻐요. 대충 글씨 잘 보이게 크게 늘려주시고 저는 I know 난 안다 I know 하나 만들었고요. 얘를 복붙을 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이번에는 I can 하나 해주고요. 나는 안다. 그리고 하나는 비상이라고 하나 할게요. 지금 텍스트가 3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쵸? 그럼 왼쪽에서 오른쪽에 레이어 창 보시면은 이렇게 이 텍스트가 써져 있는 레이어를 이 원보다 밑에 두셔야 돼요. 안 그러면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먼저 이 I know부터 한번 넣어볼게요. 일단은 왼쪽에 직접 선택 도구를 선택하신 다음에 I know 누르고 위에 있는 거 눌러줬어요. 같이 쉬프트를 누르면서 같이 선택을 하고 오브젝트에서 왜곡 둘러싸기 최상위 오브젝트 만들기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찌그러지면서 이렇게 들어갔죠? 이 모양대로 다시 둘러싸기 왜곡 최상위 오브젝트로 만들기. 그러니까 이 덩이 하나랑 글자 하나랑 같이 선택을 해주시고 오브젝트 둘러싸기 왜곡 최상위 오브젝트로 만들기
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살짝 뭐 위치를 이렇게 글자끼리 조금 붙는다거나 붙게 한다거나 그렇게 조금씩 움직여 주셔도 되고요. 네, 이렇게 한번 기능을 살펴봤고 얘네는 더블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글자 내용도 바꿀 수 있어요. 한 번 더블 클릭하면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한 번 더블 클릭하고 또 더블 클릭하고 하다 보면은 얘가 알아서 수정할 수 있는 창이 뜰 거예요. 이렇게 한글로 해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로 하는 게 예쁜 것 같아요, 얘는. 그리고 요 창에서 이제 벗어나려면 ESC 누르면은 벗어날 수 있고 이렇게 색깔도 바꿀 수 있어요. ESC 누르고 아까 그 그림처럼 한번 해볼까요? 아까 제가 이거 뒤에 이렇게 원을 이렇게 2개를 갖다 놨잖아요. 이거는 근데 여러분들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그냥 저 툴바에서 원형 도구로 그냥 그린 건데 Shift랑 Alt를 동시에 누르시면은 이렇게 가운데에서 원을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뭐 위치 맞춰서 그냥 여러분들이 봤을 때 예쁠 것 같은 색, 뭐 되게 뭐 힙할 것 같은 색 그런 느낌으로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원을 2개를 겹쳐서 그냥 한번 해봤어요. 정답은 없습니다. 이렇게 원을 뭐 하나를 넣어주고 얘를 뭐 살짝 이렇게 치우치게 왼쪽으로 살짝 움직여주고 뭐 선 넣어볼까요? 아까 그림처럼? 선택해준 다음에 검색 누르면 이렇게 선이 하나 만들어졌죠? 그냥 여러분 취향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를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복제를 해준 다음에 살짝 귤 색깔 같은 걸로 디자인하면서 약간 이렇게 색깔 조합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를 아까는 저 노란색이 밑에 있었잖아요. 일단 위치를 먼저 이렇게 조금 잡아주고 이렇게 펼치면 레이어들이 나와요. 밑으로 끌어주면 밑으로 내려갑니다. 네, 그러면 이상 왜곡 둘러싸기 기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배울 기능은 바로 3D입니다. 3D를 이용해서 간단한 타이포그래피 포스터를 만들 예정인데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일단 제일 먼저 텍스트를 쳐줍니다. 저는 개쩌는 비상제 디자인팀 교육임을 칠게요. 글씨체는 최대한 심플한 게 좋아서 전 A 고딕체를 써줄게요. 크기는 120포인트 정도로 잡고 색도 디자인팀 공식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이후 자간을 줄일게요. 자간 줄이기 하나로 디자인 느낌이 더 정돈될 수 있으니 꿀팁으로 꼭 기억하고 계세요. 이후 효과, 그리고 3D, 그리고 돌출과 경사, 창으로 들어갈게요. 이 박스 모양을 이리저리 돌려서 모양을 정해도 되지만 전 일러스트에서 이미 탑재해준 프리셋을 사용해 볼게요. 위치 창을 들어가 등각 상단을 선택한 후 돌출 깊이는 0으로 설정할게요. 그리고 맨 위의 각도를 30도로 맞추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모든 설정은 단지 저만의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타이포그래피 포스터를 만들 땐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다음엔 컨트롤 시프트 5로 글자 모양을 깨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후 텍스트를 선택하면 이 사이즈가 맞지 않는 게 보이시죠? 이 2개가 맞지 않으면 수정할 때 여러 에러사항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맞춰주기 위해 오브젝트, 모양 확장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 2 선이 딱 맞춰진 상태로 변해요. 그런데 또 여기 교육의 6 글자에서 U의 가운데가 붙어있어 이상하죠? 이 텍스트를 누른 상태에서 왼쪽 메뉴 중 도형 구성 도구를 선택하고 Alt를 누른 상태로 이 가운데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럼 깔끔하게 사라져요.
같은 과정을 일러스트 버전이라는 텍스트에도 해주고 정렬을 해주겠습니다. 일러스트의 최대 장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정렬인데요. 이 기능이 보이지 않는 분들은 윈도우에서 정렬을 누르시면 됩니다. 원하는 레이어를 선택하고 원하는 정렬들을 누르면 내가 하나하나 보지 않아도 손쉽게 위치들을 맞출 수 있어요. 각 기능을 모두 하나씩 눌러보면서 어떤 게 어떻게 변하는지 직접 확인하시면 더 직관적이고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정렬 기능으로 텍스트를 정리하고 조금 심심하니까 포스터 외곽에 포인트를 주고 배경지에도 그레인을 살짝 넣어줄게요. 일러스트의 하얀 대지는 무언가를 해놓지 않으면 투명으로 나오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간단한 타이포그래피 포스터 완성입니다.